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국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람이 걸어온 자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글 그림 최민진 출판은 책과 이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글이 주는 어떤 그런 종류의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야기와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금은 다른 느낌이지만 그림이 주는 또 그런 감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글이 주는 이야기보다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와 감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글과 그림이 주는 감동과 감성이 극대화됩니다. 글을 읽을 때도 배경음악이 깔리면 분위기가 더 고조되듯이 글과 그림이 함께하면 글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런 장르가 바로 그림 에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바람이 걸어온 자리는 바로 이런 울림이 있는 그림 에세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 바람이 걸어온 자리는 저자가 우리나라 여러 곳들을 구석구석 또 전 세계 여러 명소들을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낸 여행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림 일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림과 글과 감상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름난 지역의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마치 그 장소가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느꼈을 저자의 어떤 마음과 감정, 감상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스위스의 루체른,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로마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성당과 같은 그런 명소들을 직접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과 명소도 참 좋았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친 이름 모를 카페, 또 이름 모를 거리에서 느꼈던 그런 감상들이 더욱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저자도 결국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길과 그 카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도 센강도 샹젤리아도 다 좋았지만 오히려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바라본 그 거리가 더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글과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어떤 느낌인 건지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은 그런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글을 하나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바람 불던 날 오후에 햇볕 쬐다 에펠탑에 이르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감싸며 거리를 바라본다. 나뭇잎 날리는 길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린다. 파리의 기억 속엔 센강과 샹젤리제보다 그 카페가 그 거리가 있다.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 불던 날이라는 제목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쓴 글과 그림을 하나 공유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책의 장르가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책에 실린 글들이 마치 아름다운 시구절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산문이 아니라 운문처럼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와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시와 그림을 이렇게 함께 실어 놓은 그런 시화집이라는 게 있죠. 시화라는 장르가 있는데 저는 그림 에세이보다는 오히려 시화집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감상을 좀 받았습니다. 글과 그림이 마치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시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보통 그림 에세이나 또 사파가 들어간 그런 책들의 경우에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이 있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사파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림을 같이 그리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책은 글을 쓴 작가분과 그림을 그린 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과 그림이 주는 어떤 일체감과 공감이 유난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몸에 아주 잘 맞는, 꼭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처럼 이 글과 그림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글을 읽으면 그 그림이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그 글을 하나 골라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돌담, 마음을 씻고 여는 개심사 어귀, 바윗돌 지나, 연못 건너 산 안으로 심검당 뜰에 선다. 고요 가운데 지혜를 찾는 집, 들보 위에 받치고 기둥 굽어 흘러 한 그루 나무 돌에 내린다. 지나느니 쉬어 앉아 마음속에 한둘 기와를 쌓는다. 나무 비추던 조용한 담길이 큰 돌 열어 맞닿고 작은 돌 어울려 오르니 나지막한 담이 하늘을 연다.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주는 힘을 배경이 되는 그림이 증폭시켜 주어서 글을 읽으면 글 속 그림 속에 바로 그곳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쓴 차의 노래를 읽고 있으면 산속의 아주 조용한 사찰에 신비롭고 평화로운 그 공기와 숲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나뭇잎이 떨어지는 쌀쌀한 계절에 따뜻하게 우려낸 향긋한 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입니다. 읽고 있으면 마음도 몸도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가 남긴 이런 글과 그림을 통해서 글 속에, 그림 속에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시간을 넘어서 역사 속의 그 장소, 그때 그 시간으로 들어갔다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배의 땅이라는 글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길을 함께 따라 걷기도 하고, 또 낮은 슬픔에서는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보낸 마을에 들렀다 오기도 합니다. 울돌목이라는 글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울돌목 윗길을 휘어 걷다 돌아서게 됩니다. 또 길의 연대표라는 구나주 역사, 옛날 나주 기차역에서 쓴 이 글에서는 문 닫힌 옛 나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광복의 시간을 들렀다 오기도 합니다. 참 글과 그림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방금 그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글들 중에서 차의 노래라는 글을 하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차의 노래. 일제함에서 초이선사는 차를 꽃피웠다. 다산과 추사와 벗하며 맑고 고운 땅 우리 차를 기렸다. 깊은 샘 들여 찻잎 푸르게 피어나니 한 잔의 맑은 세상이여라. 두륜산 대흥사에 이르러 소슬문 안으로
겹겹의 문으로 천불 흘러 봉우리로 오른다. 선과 차는 하나라 하나의 맛이라 하였다. 일지야만으로 숲이 열린다. 네, 이런 글입니다. 뭔가 이 차와 이런 정서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굉장히 평화롭고 기분이 좋아지는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자는 이렇게 이 책 바람이 걸어온 자리에서 글과 그림으로 장소와 풍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상과 풍경이 합쳐져서 그 너머에 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옵니다. 글과 그림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곳들 그리고 가본 곳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과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마치 미래를 향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여러 군데 또 전 세계 각지를 길을 따라 걸으면서 눈에 담긴 풍경을 화폭에 옮기고 또 그 감상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글과 그림은 저자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 위에 발자취로 남았습니다. 또 그 길은 저자가 지나온 뒤편을 넘어서 그 앞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길이 흐른다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걸어온 길은 삶을 받아 안고 나아가고 그 길 너머를 헤아리는 여정은 계속된다. 그렇게 모두의 길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길이 흐릅니다. 들판을 건너 긴 강을 따르고 문득 솟는 깊은 산 둘러 모이고 갈라지며 마을을 지납니다. 굽이 흘러온 길은 깊숙이 들어 먼 시간의 오랜 빛에 지금 여기에 빛을 더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길을 나섭니다. 길 그 너머를 헤아리는 여정에서 바라고 향하며 갈림길에서 엉키어 돌아서며 보이지 않는 길을 애워 돌아 들어섭니다. 걸어온 길은 삶을 받아 안고 나아갑니다. 모두의 길이 흐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그 구절과 문장 중에 하나였고요. 이 책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자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 남긴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모두의 길이 흐릅니다. 이 문장인데 아마도 이 책 전체를 응축한 한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가 걸어온 길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길 너머의 여정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걸어온 길이 있고 거기에 남은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쳐온 길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시 오늘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모두의 길이 흐릅니다. 이렇게 이 책 바람이 걸어온 자리는 저자가 글과 그림으로 남긴 여정을 보면서 또 오늘 나의 길과 여정을 돌아보고 그 앞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바람이 걸어온 자리, 비우고 바라보고 기억하는 나의 작은 드로잉 여행. 최민진 지음, 책과 이음. 프롤로그. 산 너머 호수는 들길로 스며
맑은 빛 어린 고요를 실어옵니다. 풀바람 번져와 길을 비춥니다. 옛터에 부서진 돌과 수없는 발자국 저무는 들판을 건너 삶의 한가운데로 솟구치던 물길의 정막에 머물다 떠납니다. 눈 덮인 산에 내려앉은 어스름과 함께 길 위에 집으로 향합니다. 먼 시공을 불러와 펜을 듭니다. 스쳐 지난 길로 조금의 낯설물 찾아 나섭니다. 물러나 바라보는 거리가 흘러옵니다. 자연의 빛이 품는 소리와 마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닿으려 오랜 시간의 흔적을 비추어 담습니다. 걸어온 내 안의 시간을 밖으로 잇는 길 한 갈래를 더합니다. 선을 잇고 붓을 스치며 스스로 번져 어울리는 작은 세계가 흐르는 길에 기억을 짓습니다. 비워 그린 풍경에 누군가의 추억 하나 닿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가족과 그림을 찾아 공감해준 다정한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파트 1. 사소한 거리들의 인상. 한 그루 빈터. 비 젖은 나무가 잎을 떨군다. 지나는 이 발길에 오그라든 잎 부서져 흩어지고 붉은 잎 하나 내려앉는다. 나무가 거리를 내려다본다. 온 몸으로 차가움을 맞으며 다가올 시간의 털을 비운다. 거리에 서서 한 그루 빈터를 옮겨 심는다. 봄이 조용히 깃든다. 영국 런던. 그림의 언덕. 고우와 태호가 머물던 집. 골목 파란 문 지나 대성당 언덕에서 파리를 내려다본다. 테르트르 광장의 오후는 인파로 붐빈다. 그림의 벽을 짓는 화가들. 이젤에서 돌아 앉으니가 무언가 바라본다. 보는 것의 아름다움, 보이는 대로의 인상, 빛으로 색으로 다른 세상. 그림에 담는 세계와 그림에서 읽어내는 세계가 물결친다. 나를 들여다보길 기대하며 한 여행자가 스툴에 자리 잡는다. 화가의 몸짓 뒤로 세상의 여행자들이 지난다.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모퉁이 돌아가는 길. 세비야의 골목을 걸었다. 모퉁이 돌아 들었으면 손 닿고픈 창가를 가만히 보여주는 길. 귀 기울여 안으로 걷다 보니 하얀 집 나란한 하얀 파라솔. 골목길은 어느새 마을 광장으로 열린다. 한낮의 벽과 함께 시에스타의 긴 오후를 맞는다. 스페인 세비야. 나무와 돌담. 마음을 씻고 여는 개심사 어귀 바윗돌 지나 연못 건너 산 안으로 심검당 뜰에 선다. 고요 가운데 지혜를 찾는 집. 들보 휘어 바치고 기둥 굽어 흘러 한 그루 나무 돌에 내린다. 지나느니 쉬어 앉아 마음속에 한 줄 기와를 쌓는다. 나무 비추던 조용한 담길이 큰 돌 열어 맞닿고 작은 돌 어울려 오르니 나지막한 담이
하늘을 연다. 충남 서산 개심사. 예술가의 언덕. 1887년 고흐의 그림 속 골목을 걷는다. 파란 대문에서 고흐를, 박물관 정원에서 르누아르를, 길모퉁이에서 라 메종 로즈를 마주친다. 100년 전 흑백 사진으로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의 시간과 만난다. 담쟁이로 뒤덮인 라팽 아질과 아치문이 맞이하는 블랭드 라 갈레트가 적막한 예술가의 시간을 쌓는다. 에밀 졸라도, 피카소도 펜으로, 붓으로 이 언덕을 담았다. 바토 라브아르, 세탁선에 그림 널리고 지나는 사람들이 창 안으로 화가의 시선을 쫓는다.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에필로그. 맑은 빛 내리는 벤치에서 길 저편을 향합니다. 빛에 가린 창 안의 일상과 지나는 사람들의 물결과 스치는 바람소리가 삶이라는 짙은 풍경을 그립니다. 길 위에서 가만히 바라봅니다. 길이 흐릅니다. 들판을 건너 긴 강을 따르고 문득 솟는 깊은 산 둘러 모이고 갈라지며 마을을 지납니다. 굽이 흘러온 길은 깊숙이 들어 먼 시간의 오랜 빛에 지금 여기에 빛을 더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길을 나섭니다. 길 그 너머를 헤아리는 여정에서 바라고 향하며 갈림길에서 엉키어 돌아서며 보이지 않는 길을 애워 돌아 들어섭니다. 걸어온 길은 삶을 받아 안고 나아갑니다. 모두의 길이 흐릅니다.